예리랑스 트레이딩 룰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매수 금지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는 매수 기준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 자, 매수 금지 부분은 크게 7가지, 그리고 암기가 되도록 325-283, 뭐 비밀번호처럼 325-283처럼 해서 그 수치를 의미화해서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나름대로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325-283으로 넘버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기준이 이제 일봉 기준이고, 뭐 주봉, 분봉, 월봉에도 다 표현이 되지만, 기준은 매수 기준은 일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봉상의 3봉 헤드앤숄더 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 금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종목의 쌍봉상의 매수를 절대 할 수 없다.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로 그 단타를 치거나 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봉이든 분봉이든 간에 요 오파동 요 무료 고점에서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승 1파, 3파, 5파 이렇게 있는데 이 5파의 바로 이 부분에서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차트가 있는데 여기 상승 1파, 2파, 5파, 다시 상승 1파, 3파, 5파. 그래서 이거는 뭐 분봉일 수도 있고 일봉일 수도 있는데 바로 요 부위에서 매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력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고점에서 종목을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5파동 영역에서는 종목을 사지 않는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5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관망 내지 초단타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21선인데 일봉 21선인데 뭐 여러 사용하는 선마다 다르지만 보통 20선은 뭐 빨간색 또는 황금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향하는 22평선, 즉 역배열상의 22평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 매수 금지 부분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80 이상 되는 과매직 영역에서는 이거는 이제 주로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일봉 차트. 뭐 여기서 안 오르란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스토캐스틱 80 이상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꼭지점 과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조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절대 스토캐스틱 80 이상에서는 매수 금지. 그리고 적삼봉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캠들이 양봉 하나, 양봉 둘, 양봉 3개가 일어났는데 보통 양봉 3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주가 상승 부분이 많게는 30% 이상, 최소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지므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삼봉, 양봉, 삼봉 이후에서는 가능한 한 매수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손절 기준, 매도 기준인데, 매수 금지는 뭐 필연적이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는 것처럼 캔들이 양봉 캔들이 생겼다가 조정음봉 이렇게까지 생겼다가 이거를 뭐 쉽게 말하면 이 석별형이라고 하는데, 양봉의 중심을 하락하게 되면 뭐 이거는 볼 것 없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저가가 낮아지고 고가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은 세력이 나는 나가겠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니랑스의 트레이딩이 있어서 손절의 기준이다.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만 지켜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석배령에서 손절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3봉 정리를 하면 매수 금지는 헤드앤숄더의 이 부분에서 매수 금지한다. 그 다음에 쌍봉의 이 부분에서 매수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오파동 부분에 분봉의 오파동, 일봉의 오파동, 바로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안 한다. 그 다음에 하향 이평선 아래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 안 한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80 이상에서는 매수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적삼봉 3개 이후에서는 매수를 안 한다. 일봉 기준입니다. 일봉 기준. 그 다음에 석별형에서는 일봉상 석별형에서는 기계적으로 손절을 친다 라는 것이 예니랑스 트레이딩의 절대적인 헌법 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매수 기준인데, 매수 기준의 보통 기준은 종목이 이자 보상 배율이 3%가 최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예니랑스의 매수 기준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 이하의 종목은 검색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3년 평균 그렇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9시 시초가 매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3분봉의 녹화 금 기준봉 시가를 매매한다. 이거는 키움증권의 3분봉 이제 HTS상 선정에는 하여튼 화면 세팅상에서 요
녹화금 기준봉, 녹색 화살표가 뜨는 금색 기준봉이 발생되면 시가에 매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녹화금 기준봉, 녹색 화살표가 뜨는 금 기준봉의 2분의 1 지점에서 시초가 거래를 한다. 그래서 3분봉 녹색 화살표가 뜨는 금 기준봉의 시가와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눌림목이 발생되는 2분의 1 지점에서 시가 매수를 해서 10시 또는 10시 반 안에 거의 수익과 차익 실현을 하거나 청산을 한다라는 것이 예리랑스 트레이딩의 기본 매수 룰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가능한 매수를 하지 않고 기타 4시부터 6시에 진행될 시간의 단일가 거래의 종목을 보거나 또는 뉴스를 검색을 하거나 또는 종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는 정리를 하고 정보를 검색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큰 기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1번 3분봉에 녹색 화살표가 뜨는 금 기준봉을 시가에 트레이닝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 20일 이평선 또는 60일 이평선 상에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이 쌍바닥을 보일 때 매수하는 때도 있다 라는 것이 2번이고, 그 다음에 가끔씩 MACD 영선, 그러니까 20일 그러니까 일봉상의 MACD 영선이라든지 MACD 영선 돌파를 거래량을 동반한 MACD 영선 돌파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됐던 간에 이 신고가가 발생하는 거래량 동반하는 정고점 돌파 시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 20 에서 상향 돌파하는 종목, 잡주가 아닌 코스피 종목의 한 시가총액 2,500에서 3,000억 이상 되는 종목에 대해서 스토캐스틱 20 이상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파라볼릭 첫 상승 신호일 때 이거 역시도 코스피의 시가총액 3,000억 정도 되는 종목에 대해서 파라볼릭 첫 상승 신호가 나올 때는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가격 박스 240선을 상승 장악형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도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네, 종가 매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경험을 좀 쌓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리랑스의 트레이딩 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매수,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하지 않는다. 특히 단타에 있어서 이 5파동 영역의 종목에 있어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일단은 매수가 됐다 라고 하면 석별형이 발생했거나 하락 장악형이 발생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한다 라는 원칙. 그 다음에 매수는 장 초반 녹색 화살표가 뜨는 금기준봉의 시가와 약간 눌림목이 발생하는 2분의 1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 라는 것이고, 매수를 했는데 뭐 하락 장악형이 발생했다거나 석별형이 발생하면 그냥 무조건 손절을 한다 라는 것이 매수와 매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5일선을 돌파할 시점에 종목이 굉장히 주도주 종목에 대해서 주도주 종목이 5일선을 돌파하고 5일선을 지지를 받을 때는 매수 후에 스윙 개념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만, 만약에 5일선을 양각의 5일선을 이탈했다, 쉽게 말하면 5일선을 돌파한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고 5일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한다 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리랑스의 트레이딩 룰의 손절의 기준은 일봉상의 석별형, 그 다음에 5일선의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손절한다 라는 것이 예리랑스 트레이딩의 손절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